제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까라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서민 정책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예를 들면 사실상 민영화를 의미하는 공공기관 자산을 팔아치운다든지 또는 초대기업 감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어서 제가 어떤 걸 도와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정부에 이런 협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높은 이자 때문에 이게 엄청난 가계대출을 안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우리가 신속하게 만들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물가에 소득은 줄어서 고통이 많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을 열심히 좀 같이 하자. 외에 서민 지원 정책 예산 깎는 거를 제가 열심히 총력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국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사회에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지, 누가 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가 잘 돼야 나라도 발전하고 국민의 삶도 좋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최근에 이제 내각제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좀 많아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중임제 4년 중임제 대통령, 다만 대통령의 권한 분산 이런 형태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내각제 개헌에 또 그런 시도에 반대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1분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비록 대선에서 졌지만 승리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지금도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쟁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대신 일하는 공복이기 때문에 그 정치가 성공해야,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도와줄 일보다는 막을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견제와 협력 둘 중에서 협력할 사람들은 거의 없고 견제할 사람만 늘어나서 앞으로는 더 강한 야당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퇴행을 꼭 막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감시 견제와 그리고 협력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정책들을 지원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성공할까 봐 발목을 잡아서 실패시키고 그 실패의 반사 이익으로 우리가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정치, 이 반사 이익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다수당으로서의 우리 야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에 협력할 부분은 반드시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저 이재명 후보가 함께 공통으로 냈던 공약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공약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내부에 만들 것이고 여당에도 국민과 약속을 함께 지키자 이렇게 해서 지금 후퇴하고 있는 또는 취소하고 있는 파기하고 있는 우리 대국민 공약들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 권력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사안들은 우리 후보께서 합의할 때지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선거법 이런 것들은 뭐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만 국민의 삶에 관한 정책들이라면 저는 우리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권한을 맡긴 이유는 해야 될 일을 상대의 저항을 이겨내고 그걸 관철하라 이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 권한을 필요하고 국민이 원하면 반드시 최대치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국정 감시 권한과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감시 견제 권한도 적절히 행사해서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있어서 방법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수십 년 전에 폐지된 경찰국을 다시 만들어내거나 그 경찰국장 후보가 소위 말하는 이 민주화 과정에 정말 큰 해악이었던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퇴행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탄핵이라도 해야 된다. 장관 탄핵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장관 해임 건의안도 좋지요. 근데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건의했는데 아니 뭐 청문회에서 그 채택도 안 됐는데 마구 임명하는 판에 해임 건의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언론에 또 국민들에게 알려진 효과는 있겠죠. 실효적 정책을 해야 된다. 어렵더라도 해야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힘들 것 같으니까 별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해버리면 그게 꼭 또 문제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최대치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사정기관, 감사기관까지 도대체 정치를 하는 건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할 정도입니다. 감사원은 저는 전에 공약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 산하로 바뀌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 경찰의 이런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제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시죠. 사실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개혁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영과 관계없이 합리적 판단을 하는 그런 중도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원래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중간층은 아니죠. 애매한 분들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분들이죠. 저는 우리는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혁 진보 진영의 중심을 두고 확고하게 지지 기반을 다진 다음에 합리적 중도 세력들에게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냈습니다라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저쪽 상대 진영의 지지를 받는다는 게 실제로 막판에 가면 그쪽 우리 쪽을 찍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용진 후보님 확장성 자꾸 말씀하셔서 저도 뭐 일부 인정은 합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자가 가장 많이 지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확장성이라고 하기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일부 인정합니다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분당에서 저희가 첫 선거는 졌다가 두 번째 재선 때는 저희가 분당에서 많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당시에도 느낀 것이 진영 논리에 빠진 분들은 안 바뀌어요. 아이고 아쉽지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중도 계층이죠. 그러니까 잘하면 이쪽도 짓고 잘하면 이쪽도 짓고 이런 입장이지 나는 언제나 우리 뭐 예를 들면 나는 죽어도 무슨 당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선택받는 가능성 크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전략은 확고한 가치 그리고 실적 그리고 실력 그다음에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게 길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길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실적을 내는 것이다. 실적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질문이네요. 저는 현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을 하거나 또 다투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선에서 이제 패색이 짙어진 새벽에 드렸던 말씀처럼 선거에서 진 것은 후보인 저의 부족함 때문이고 뭐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대선에 나간다는 생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는 민주당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유능하고 강한 정당으로 바꿔서 전국 정당으로 바꿔서 다음에 반드시 정권 창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팀이 이겨야 MVP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상대를 누르기 위해서 또는 실패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하시는 걱정하는데 그 걱정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국민들을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믿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협조할 거 하고 견제할 거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박용진 후보님께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만 사실 너무 지나친 기우 같아요. 저는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할 때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오히려 더 많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경쟁이 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나면 그 성과의 결과는 이제 저의 귀속이 되죠.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많은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되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정치적 성공을 이뤄낸다라는 점에 저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봐요. 가는 목적은 같은데 가는 길이나 방법이 좀 다를 것이고 그런 점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름을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저는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라고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저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99% 보통 다 행사하려고 하는데 저는 51%만 확보하고 49%는 나누어서 같이 가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동의할 만한 부분이 많은데 저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정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죠. 당원 중심의 정당이지 않습니까? 민주정당. 그런데 당원들이 생각하고 실제로 국회의원들, 다선 의원님들 쪽 또는 여의도에 있는 분들 생각이 실제로 많이 달라요. 제가 출마하는 것이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으면 당원분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 민주당 지지하시는 국민들, 이분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정치는 결단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인데 저는 국민과 당원의 인식이 다른 것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해야 되고 당원들의 생각과 당 지도부 또는 당의 의사가 다른 것 이거 심각한 문제다. 가능하면 당원,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가야지 이거를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 후보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또 미래는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정치가 제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리고 다수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삶을 꼭 지켜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개척하고 현 정부의 역주행도 최대한 막겠습니다. 고맙습니다.